안녕하세요. 중수돌입니다. 오늘은 2월 20일 월요일 장 마감 후고요. 오늘 코스닥은 1.71% 상승 마감하였고 코스피는 0.16% 보합 수준으로 마무리했다. 장중에 눌리기도 했지만 결국엔 종가는 끌어올리면서 어느 정도 마무리를 했다라는 건데요. 오늘 미국 시장이 휴장이에요. 그리고 코스닥이 상승을 강하게 했다라는 거고, 어, 아시아 시장을 좀 보는 게 낫겠죠? 아시아 시장을 개념적으로 보면, 중국 시장이 많이 올랐네요. 역시 중국 시장이 오르면 코스닥이 좀 상승을 한다라는 거. 중국 하면 대표적으로 우리가 짝퉁 생각하죠? 미국 하면, 소는 국산이 최고지만, 그래도 명품이나 그런 거는 중국 명품은 사실상 없어요. 술. 그래, 담배는 독하다라는 걸 알 수 있지만, 중국이 명품이다라는 얘기는 잘 안 나오잖아요. 명품을 사는 쪽인 거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중국 쪽은 아직 우리나라에서 느끼는 거는 짭 혹은 불법 자금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같은 날 미국 시장이 쉬는 날을 이용해서 코스닥만 올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역시 아직도 코스닥에 존재하는 건 제약바이오다. 제약바이오가 오늘 HLB를 필두로 메지온 강하게 튀어오르니까 코스닥만 강하게 올라왔다라는 거죠. 수급 역시도 코스닥 매수세가 꽤 들어왔어요. 시장이 나아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지, 더 이상 악재가 나올 게 없다라고 판단을 해야 될지, 미국은 다시 금리 인상을 0.5를 한다라는 얘기가 있고, 금통위는 그냥 보합 수준으로, 보합이라기보단 동결이라고 하는 게 맞겠죠? 3.5%인데 저희가 지금 미국이 그렇게 강하게 금리 인상을 안 한다면 시간이 지나면 어차피 미국도 떨어지지 않냐. 우리는 금리 인상을 미국처럼 사회 이런 식으로 하질 않기 때문에 한 번 할 때 싹 올려놓고 안 한단 말이에요. 잘. 그리고 금리를 안 올려주려고 그러죠. 왜? 지들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결국 은행이죠. 은행. 금리는 올라가는데 우리가 들고 있는 예적금은 예전 그대로예요. 0.5%. 신규로 가입하는 것만 금리를 올려주는데 이것도 우대 조건이 다 붙죠. 그죠? 결국 은행에 넣는 돈은 금리가 변함이 없어요. 근데 대출을 받는 돈은 금리가 그대로 적용된다라는 거죠. 올리는 게. 그럼 어떻게 보면 금리를 올린다라는 건 서민들을 죽인다라는 표현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은행에 그러니까 뭐라는 표현이 맞을까 싶은데, 한편으로는 서민을 죽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지들이 배불러지는 부분이에요. 왜? 빌려주는 거는 비싸게 빌려주고 갚는 거는 예전 그대로인 거예요. 그러면 은행만 좋은 꼴 해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은행이 좋은 꼴, 이런 규제 단체 이런 게 좋은 꼴이면 결국엔 돈 있는 놈들만 좋은 현상이겠죠. 이래나 저래나. 그죠? 돈 있는 놈들이 돈 놀이 하지 돈 없는 놈들이 돈 놀이 하겠어요. 이랬든 저랬든 결국엔 그냥 서민들한테 뭔가를 해주고 싶지가 않다라는 것 같아요. 결국 금리가 올라가면 서민들한테 부담감 주는 것도 있지만 어느 정도 모아서 은행에 적금을 넣는 사람한테는 이익이 된단 말이에요. 투자보다. 이제 투자로 수익이 아니라 은행에 넣어놔도 이자가 꽤 붙는다 라는 관점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거. 근데 그만큼의 올려주는 금리가 그닥 크지 않다라는 거죠. 금리가 3.5%면 시중 은행에 통장을 만드는 거 그래 3.5% 3% 정도까지 이제는 나와요. 신규로 들어가는 것들은 우대금리를 하면 5%냐 7%냐 한 거고. 근데 그에 비해서 대출금리는 가장 싼 게 3.5%예요. 평균이
5에서 7%라는 거고. 이게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이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게 애매하게 금리를 잡고 있으니까 외국인들만 들었다 놨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좀, 자기네들, 미국 시장에서 흐름이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외국, 이제 이 잡주, 코스닥 잡주에도 수급이 들어와서 뭐 하고 있다? 방치되고 있다. 존재하고 있다라는 관점이거든요. 그에 비해서 코스피는 여전히 많은 물량이 들어와 있고, 개관이 팔면서 누가 외국인이 받는 그림도 받아내고 있죠. 결국은 개관은 팔아도 상관없어요. 얘네들이 팔아야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방향이 잡힌다. 대신 얘네들이 팔 때 개인이 살 거냐 외국인이 살 거냐예요. 결국 외국인이 팔 때 개인이 살 거냐 기관이 살 거냐에 따라서 똑같은 하락은 하락이지만 하락의 폭이 조금 달라진다라는 거고, 그에 비해서 기관이나 외국인이 팔 때, 기관이나 개인이 팔 때 외인이 받아주냐 안 받아주냐는 뭔 차이? 상승이냐 하락이냐가 결정난다. 그 외의 것들이 받아주는 건 결국 외국인이 팔고 기관이 받아주는 건 하락인데, 하락의 폭이 1% 미만이냐 보합이냐 아니면 3% 이상이냐, 그런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결국 누구? 얘네들 물량만 항상 우린 체크하면 된다. 돈 있고 힘 있는 놈에 대한 물량만 체크하면 된다라는 거고요. 자, 어찌됐든 시장은 코스 닭대가리는 올라왔다. 올라왔고 780포인트 위로 넘어서면 어디? 그 다음 800포인트 부근이 단기 저항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 거고, 그에 비해서 코스피는 2500포인트 위로 안착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미국 시장이 개장을 하고 나서 미국 시장이 얼마나 움직여줄 수 있느냐에 따라서 죄송합니다. 코스피는 내일 미국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뭐 할 거다? 이 2500포인트 위로 안착을 할 건지 아니면 또 찍고 밀릴 건지가 뭐 할 거다? 결정 날 거다. 이랬든 저랬든 CPI 지수가 그렇게 좋게 나오지도 않았고 나쁘다고도 볼 수 없고 그냥 수준으로 끝났어요. 네, 여튼 미국 시장의 흐름에 맞춰서 코스피는 움직일 거다. 결국 대형 중거고요. 허상만 있는 기업들이 있진 않는다. 결국 실적 아니면 뭔가 이슈에 뒷받침되면서 올라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시장을 대표하는 코스피는 외국인들이 기존부터 좋아질 거라고 생각해서 뭐 했다? 사놓았다라는 관점으로 보는 거고요. 오늘같이 그냥 아무 의미 없는 부분이다. 결국 코스닥에 수급을 넣었다라는 건 앞으로 시장이 좋아질 수도 있지만 이게 유지가 되지 않는다면 눈 돌리기의 흐름이 될 수도 있어요. 뭐가? 일단은 그동안 못 갔던 제약바이오로 눈을 좀 돌리게 해서 수급을 그쪽에다 넣어놓고 시장이 어느 정도 출렁이거나 아니면 손바뀜이 어느 정도 나타날 때 제약바이오 다시 제자리로 눌러놓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탄다라는 관점으로도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왜? 우리나라니까. 코스닥이니까. 워낙 양아치들이 포진되어 있는 게 코스닥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접근을 하시는 게 맞다. 결국 800포인트 부근을 넘어서느냐 넘어서지 못하느냐, 코스피 2500을 넘기는지 못하느냐 보시고, 미국 시장이 좀 2% 이상 하락을 하면 이 갭자리 메꾼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판단으로 보시면 되고요. 사실상 코스닥은 요 밑에 갭자리 메꾸면 들어왔던 수급이 다 나가야 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이랬든 저랬든 775포인트 위에서만 유지하는지 체크. 그러면 이 제약바이오가 하루에 더 수급이 더 들어올 거냐? 더 들어온다면 긍정적으로 봐도 돼요. 왜? 어찌됐든 외국인 수급이 나가지 않는다라는 관점이니까. 대신 오늘 들어왔던 수급이 나가면서 제약바이오가 전체적으로 다 빠진다. 그럼 페이크구나, 눈속임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지수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종목으로 넘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고버스는 여전히 애매한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아직도 구름대 안에 갇혀 있다라는 거죠. 그럼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자리와 밑으로 누를 수 있는 자리가 정해져 있다. 2,700원 밑으로 시장이 고버스가 눌렸을 때 시장은 2,500을 뚫고 올라설 것이다. 라는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비보존이 뉴스가 나왔죠. 아침에 상승을 하는데 제가 저희 회원분 중에 들고 계신 분이 아직 계셔서 1,700원 1,700원을 넘기면 1,750원까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700원을 못 넘겼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눌릴 때 또 매수할 수 있는 자리가 다시 오가는구나 라고 보여지는 판단했을 때 뭐가 나온다? 뉴스가 또 나왔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뉴스가 참 애매하게 나왔어요. 과장됐다. 결과가 좀 과장돼서 나왔고 비마약성 진통제인데 마약성 진통제하고 섞어가지고 효과가 입증된 거다. 그렇기 때문에 비마약성 진통제만으로의 효과는 100%라 인정할 수 없다. 그러면 안 좋은 거죠. 악재예요. 근데 애매하게 하려고 마지막에 또 뭐라고 올려요? 그래도 이 정도면 시판할 수는 있다. 뭔 개 같은 소리인지. 그렇죠. 시판을 할 수도 있죠. 왜? 마약성 진통제도 어느 정도 시판은 돼요. 대신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되는 거고. 비마약성 진통제라면 의사의 처방 없이 그냥 약국에서도 먹을 수 있다라는 관점이겠죠. 왜? 마약 성분이 아니니까. 그죠? 그러면 얘 존재만으로는 비마약성으로 가야 돼요. 이게 정말 애매하게 해놨다라는 거죠. 애매하게 하니까 하한가도 안 가는 거예요. 이랬든 저랬든 경고 딱지를 붙을 때부터 뭔가 이상하다. 희한하다. 얘는 어디 자리 이탈하면 안 된다. 라고 말씀드렸죠. 뭐 하면 어쩌고? 위로는 어쩌해야 되고? 결국엔 뉴스를 이용해서 뭐 했다? 갭은 메꿨다. 경고니까 신용 미수가 안 되니까 뉴스로 갭을 메꿨어요. 메꾼 것까진 좋다. 메꾼 건 좋은데 뉴스가 좋은 뉴스가 아니라는 거죠. 안 좋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애매하게 뭐 시판은 할 수 있다라고는 했지만 결국에 이걸 또 역이용해서 나중에 또 시판이 돼서 이게 상승할 수도 있어요. 왜? 기존부터 그랬죠. 얘가 갈 거였다면 이 뉴스가 가짜가 아니라면 가는 게 맞다고. 결국엔 지금 상황으로는 가짜인 거죠. 결국엔 한 500만원, 700만원 써갖고 한 5억, 7억 벌어 쳐먹은 거야. 얘네들 다 팔아쳐먹고. 어느 정도 팔아쳐먹고 누르는 건지 아니면 약간 기사를 그지같이 내놔가지고 경고까지 줬는데 수급이 그렇게 많이 안 빠져나가니까 어거지로 뉴스로 민 건지 참 애매하다라는 거죠. 전자일 수도 있고 후자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뉴스가 어거지 뉴스라면 어찌됐든 빠른 시일 안에 상승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왜? 우리는 단기적인 입장에서 접근을 하는 거지. 이런 비보존제와 개잡주를 장기적인 중장기 관점에서 이 회사가 정말 크게 성장할 거야 라는 관점으로 접근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뭐다? 악재가 맞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모르죠. 호재인지 악재인지. 왜? 어거지로 눌러놓고 물량을 모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얘가 대장이었고 밑에 KPM, 텔콘 기어 들어갔다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면 KPM 뭐다? 갭자리 다 메꿨죠. 그러면 비보존으로 상승했던 부분을 뭐 했다? 다 반납시켰다. 그러면 얘는 손해볼 거 없다. 왜? 다 반납했으니까. 결국엔 요 자리를 이용해서 기존에 물려있던 누군가들이 떨어져 나가는 자리를 만들어 놨어요. 얘 KPM도 뭐 했다? 상승시켰던 자리 다 반납했죠. 그죠? 그러면 얘도 뉴스빨은 끝났다. 그러니까 뉴스빨로 올렸던 거는 결국엔 다 눌렀다. 그러면서 뭐 했다? 물량을
어느 정도 물려있는 누군가가 털고 나가든 아니면 공매도를 메꿨든 뭔가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텔콘하고 KPM테크는 아쉬울 게 없는 거예요. 손해볼 건 없다. 얘네들은 어차피 그냥 덩달아서 콩고물 주워 먹고 콩고물이 몸에 묻었길래 털어낸 것 뿐이니까. 그러면 얘네는 그냥 제로예요. KPM과 텔콘은 그냥 제로다. 예정 이 흐름대로 그대로 다시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그나마 이걸 이용해서 뭐 했다? 박스권은 일단 어느 정도 탈피하는 흐름을 만들어냈으니까 얘네들한테는 손해볼 거 없는 자리였던 거예요. 요 며칠이. 그러면 그에 비해서 이 비보존은 이 이슈로 뉴스가 나오면서 요 자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 그 자리는 다 메꿨는데 기존에 뭔가 누군가 알고 있던 놈들은 미리 샀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얘는 아직 이만큼을 반납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대장인 거고. 그러면 이 뉴스가 악재로 반영이 됐다라는 건 뭐 해야 된다? 요 자리를 어느 정도 매꾸로 내려와야 된다라는 관점인 거예요. 못해도 980원까지는. 이해되시죠? 그러면 지금의 관점에서 1100원 위에서 안착한다면 1100원 위에서 안착한다면 1200원 정도까지는 단기적인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고요. 결론적인 건 요렇게 박스를 치고 요 박스권의 중간값이 1200원 요 안에서 움직일 거냐 아니면 요렇게 한 차례 더 누르는 그림을 만들어낼 거냐예요. 여기 1차 그 다음은 또 여기 2차 요런 관점이죠. 결국 이 자리를 다 메꾸고 내려온다면 악재가 맞아요. 그리고 뉴스는 뻥칸 거고 근데 그건 아니고 여기서 멈춘다. 멈추고 나서 경고딱지를 떼더라. 그럼 이 한 방을 이 자리를 이용해서 뭐 했다? 어느 정도 기존의 악성 매물들을 정리를 했고 차후의 흐름은 시간이 좀 소요가 되겠지만 그래도 50% 이상은 입증을 한 거니까 나머지 50%만 떼어내고 차후에 100%짜리 뉴스가 한 번 더 나올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때가 진카다. 이해되시죠? 그냥 제 내피설도 어느 정도 들어갈 수 있어요. 저는 차트 관점으로만 보면 사실 뒤진 거예요, 그냥. 뒤진 거예요. 내일 빠르게 1300원 위로 회복하지 않으면 그냥 뒤진 거예요. 관심 가질 필요가 없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워낙 악질이고 더럽기 때문에 제 그냥 시나리오를 조금 더 얹어드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KPM은 공시가 났네요. 뭐야 이거. 추가 상장한다고? 아무튼 그렇게 보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오랜만에 까나리 액젓 이것도 움직였네요. 또 우상증자한다고. 최근 뉴스라고 할 거는 FDA 뭐예요? FDA 출신 임원을 영입했다. 결국엔 얘는 이제 제약바이오로 가겠다라는 관점이죠. 기존에도 예전 영상이죠. 여기서 이렇게 하고 눌렀을 때 단기 고점이 어디다. 그리고 얘는 새로운 무언가가 나오지 않는 이상 더 이상의 고점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잖아요. 이제는 제약바이오로 먹고 살아야 돼요. 오늘의 흐름은 거래량이 꽤 많이 터졌어요. 상승했던 것보다 더 많이 터졌다. 그러면 이게 하나의 신호탄은 될 수 있지만 오늘의 고점이 단기 주봉과 월봉상의 단기 고점이고요. 왜? 거래량이 덜 터졌으니까. 그러면 이제는 다시 눌릴 때 17,500원 부근에서만 유지하는 흐름을 만들어내면 이랬든 저랬든 뭐 할 수 있다? 다시 한번 수급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거래량은 괜히 터진 게 아니다. 그러면 이제는 상승했던 흐름을 다 반납시키고 어느 정도 이 행보하는 흐름을 만들어내고 나서 이제 주가를 한번 올렸다가 눌러주고 그 다음에 또 한 차례 상승하는 그림 한번 만들어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슈도 당연히 필요하다라는 거고 시장이 긍정적이든지
이슈가 있던지 둘 중에 하나. 뭐 어찌됐든 기존에 요 매물대는 한 번 정도 확인하러 올라올 수 있다. 그 자리가 23,400원 부근 혹은 26,000원까지는 열어놓을 수 있는 자리다. 그렇기 위해선 뭐 17,500원 유지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HLB도 상승을 좀 했죠. 오늘 HLB만 좀 상한가를 가고 나머지 애들은 윗꼬리를 달았는데, 뭐, 좋은 뉴스? 뭐, 물적 분할, 인적 분할이 그렇게 뭐, 좋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뭐, 그런 의미로 공매도가 뭐 청산이 됐다. 뭐, 공매도가 환매에 들어섰다. 라는 내용 같아요. 뭐, 어찌됐든, 크게 보는 박스권의 그림 안에서 그냥 주가가 움직였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간값이 4만원입니다. 즉 4만원 위로 안착하면 그 다음 4만 5천원 부근까지 한 차례 올라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4만원 위로 안착하지 못하면 3만 5천원 부근까지 한 차례 밀릴 수 있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HLB 제약은 뭐 맞고 떨어졌고요. 얘는 뭐 얘도 단기 고점을 맞고 떨어진 거고 15,000원대 요 자리 위로 못 들어올리면 이랬든 저랬든 13,500원 단기적으로 눌릴 수 있다라는 거고, 13,500원 위로 지지를 받냐 못 받냐의 관점이에요. 그 위에서 버텨내면 한 번 더 고점 확인 혹은 16,000원대까지 뚫어 올라간다라는 거고, 못 버텨내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다. 결국 그냥 단기적인 이슈로 한번 해먹고 빠지는 거다 라고 보시면 뭐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엔 뭐 HLB 따라서 움직이겠지만요, HLB가 더 가면 얘도 16,000원대 또 한번 확인하러 올라올 수 있다는 거. 거래량이 그래도 적진 않아요. 오늘 단기적인 매물을 한 차례 확인하고 이 자리를 소화하는 과정을 만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흐름만 이어간다면 못해도 16,000원에서 17,500원 부근까지는 상승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만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